많은 대학생이 수업을 듣는 한 대학 캠퍼스. 그런데 여기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내려가는 계단인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공간 SCP-087입니다. 이 SCP-087은 층계참식 계단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3개의 계단 끝에 반원형 층계참이 나오고 뒤돌아 다시 13개의 계단이 반복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계단, 한참을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변칙성을 확인한 재단이 이 계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탐사를 진행한 D계급 인원은 43세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체격과 성격을 가진 남성이었죠. 연구진들은 그에게 강력한 조명등과 상황을 송출해줄 카메라, 대화를 위한 무선통신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곤 계단 아래로 밀어넣었죠. SCP-087의 안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탐사자에게 지급된 랜턴은 무슨 일인지 계단 아홉 칸 이상을 비추지 못했는데요. 그 조명으로 다시 밖을 비추니 보란듯이 멀리까지 비쳤죠. 아무래도 이 계단, 빛을 흡수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는 이 특징을 기록한 뒤에 그에게 계단을 내려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 D계급은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아이 또는 더 어린 남자아이가 제발 도와줘요 제발 이라며 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박사가 어디쯤에서 들려오냐고 물으니 한 200m쯤 아래에서 들려온다고 답했죠. 그런데 그 뒤로 지하 28층을 더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는데요. 마치 살려달라는 말로 사람을 꼬시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D계급이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박사는 그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탐사가 계속되었는데요. 이때 그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아래쪽 층계창, 그곳에 존재하는 얼굴을 말이죠. 그것은 입과 콧구멍 그리고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탐사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소름이 돋아오른 남성은 바로 뒤돌아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욕짓거릴 뿐이었는데요. 이에 박사는 태연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라고 명령합니다. D계급이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죽어라 뛰어 올라가던 그 순간 그 정체불명의 얼굴이 50cm 정도 거리까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미칠 듯한 패닉에 빠진 탐사자. 그는 이후 단 18분 만에 지상층에 도달했고 그와 동시에 기절해버렸죠. 의료검사를 해본 결과 계단은 너무 빠르게 올라온 피로로 인한 기절이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탐사. 이번 D계급은 더 젊고 건장한 체격의 23세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에겐 첫 번째 탐사 때보다 더 강한 조명등과 벽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조명까지 지급되었죠. 그리곤 SCP-087에 투입되었습니다. 탐사 초반은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우는 아이의 소리가 들려왔죠.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박사는 개의치 말라며 벽에 소형 조명등이나 부착하며 내려가라고 지시하는데요. 그렇게 D계급은 한참을 내려가다 51층에서 무언가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탐사자의 옆쪽 콘크리트 벽, 그곳에 커다란 홈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벽이 마치 부드럽게 베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신기한 듯 그 홈을 만지작거리는 그에게 박사는 얼른 더 내려가 보라며 재촉하고 결국 탐사는 계속됩니다. 한참을 내려간 D계급, 이때까지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가까워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지하 89층까지 내려와 슬슬 올라가고 싶다며 박사에게 투덜거리던 그는 마침내 얼굴을 마주치게 됩니다. 얼굴은 이미 탐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 기괴한 모습에 탐사자는 호흡 곤란과 함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약 13초 뒤 허공에 떠있는 얼굴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남성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얼굴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던 박사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확인해봐야 된다는 생각에 D계급에게 뒤돌아서 얼굴을 찍어달라 명령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패닉에 빠진 탐사자는 박사의 말을 무시하고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그렇게 무려 72층을 뛰어 올라온 그는 지하 17층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 후 한참 동안 거친 숨소리와 검은 화면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통신을 타고 전달되어 왔죠. 그 상태가 지속된 지 정확히 14분 32초 뒤 불현듯 빠르고 낮은 음의 심장박동 소리가 7초가량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뻗어있던 남성이 벌떡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다시 계단을 뛰어 오르기 시작했죠. 몇 분 뒤 무사히 1층까지 도착해 바닥에 널브러진 탐사자. 그의 불안 증세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진행된 세 번째 탐사. 이번 D계급은 보통 체격을 하고 있는 2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장비와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물, 과자, 담요도 지급되었죠. 이후 그녀는 SCP-087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처음 확인한 것은 이전 탐사자가 소형 조명등을 붙여놓았던 벽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접착제 흔적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소형 조명등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이를 보고한 뒤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가던 그녀는 17층 바닥에서 냄새나고 끈적거리는 액체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녹슨 금속과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 탐사 때 D계급이 쓰러졌던 다리 같네요. 박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마저 내려가달라고 했죠. 이후 그녀는 한참을 내려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탐사자는 무려 지하 469층 약 1.8km 지하까지 도달했죠. 슬슬 인내심이 떨어진 그녀는 박사에게 칭얼거리며 이제 그만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뒤도는데요. 그 순간 그녀의 찢어질 듯한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자마자 그 얼굴이 보였던 것이죠. 촬영 장비로부터 기껏해야 30cm 떨어진 거리.
그곳의 눈은 여성이 아닌 카메라 너머의 박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약 4초간 촬영 장비와 마이크가 혼선을 일으켰고 통신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미친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는 D계급의 화면이 보였습니다. 이불은 연신 그동안 계속 자신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며 극한의 공포에 빠진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녀는 발작적으로 애원하듯 소리 지르며 아래로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뒤집힌 카메라가 그녀를 쫓고 있는 얼굴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카메라 너머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쯤부터 멀게만 느껴지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D계급은 무려 150층을 더 내려갔고 결국 그곳에서 넘어지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이의 울음소리는 매우 가까이에서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고 카메라에 얼굴이 가득 채워지며 결국 모든 신호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신호가 다시 잡힌 적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탐사에 대한 기록은 말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서를 확인해보면 분명 네 번째 탐사가 진행은 된 것 같으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내용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문장이 남아있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가장 긴 탐사였던 네 번째 탐사 당시 그때 깊이는 건물의 구조상 절대 불가능한 깊이였다 였는데요. 네 번째 탐사를 진행했던 탐사자는 어마어마한 깊이까지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네 번째 탐사 이후 대학생들이 SCP-087 안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신고를 했고 재단이 문 안쪽에 산업용 충전대를 6cm 두께로 발라 보강했다. 이후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다 라고 하네요. 네 번째 탐사 이후 문 안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문 안쪽에 충전재를 더 발라서 소리가 안 들리게 했다? 어쩌면 재단은